개그맨 이상준 씨의 유튜브 채널 중년 이상준에서 매기 스터디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상준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스태프가 물어요. 이상준 씨 왜 결혼 안 하세요? 그러면 이상준 씨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솔직하게요? 라고 하더니 돈 뺏길까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화에서 또 이상준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나는 개그맨이니까 좀 웃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웃기자고 한 말인데 그것이 짤로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담은 영상들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화에서 이상준 씨가 덧붙인 얘기는 내가 그 얘기 돈 빼앗길까봐 결혼 안 한다는 얘기는 꼭 그렇단 얘기가 아니라 10년, 20년 같이 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할할 과정이 생기면 그거는 괜찮은데 1년, 2년 뭐 그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이혼을 하게 돼서 그렇게 재산 분할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산 분할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남자가 바라보는 이해관계, 여자가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준 씨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아예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냥 다 줘버립니다. 아주 신나죠. 누가요? 누가 그렇게 졌나요? 아르헨티나에 보르헤스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문학가와 철학가를 겸비했어요. 이분은 원래 도서관 사서 출신이다 보니까 책 읽는 양이 굉장히 많았고 아버지가 작가의 변호사였고 굉장히 좋은 작가적, 문학가적 그리고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이 강한 그런 가문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적인 문학가였지만은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이었어요. 이 독신은 언제까지 하냐면 60 아마 넘어서까지도 독신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요. 왜냐? 이 보리스 집안에는 끔찍한 유전력이 있었습니다. 시력을 점점 상실합니다. 60이 넘어가니까 맹인이 됐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막 80 넘어가고 뭐 이러가는데 아들이 60이 넘었는데 혼자 맹인이야, 있네. 독신이야. 혼자 있는데 맹인이네. 도와줄 사람이 없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내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걱정하고 하도 닥달하니까 10살 연하에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를 그냥 눈 딱 감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여자 이름이 엘사야. 레디꼬 엘사가 아니라 그냥 엘사야. 10살 어려. 그치만 10살 어린 여자라 해봤자 뭐야. 50? 50대 중반 정도 됐단 말이야. 이 엘사라는 여자는 보르헤스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보르헤스가 세계적인 문학가, 돈 많아, 맹이냐, 호구야. 결혼해서 엘사가 한 짓은 뭐냐? 사치품을 온몸에다 휘감고 돌아다녔어요. 아주 괴로웠어, 보르헤스가. 그래서 3년 만에 이혼해버려. 그리고 보르헤스는 87세까지 독신으로 살아. 그 사이에 엄마도 돌아가셨고 이 맹인 노인은 혼자였겠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어. 이 보르헤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자가 있었어. 제자가 있었는데 당시 한 16살? 그때 수제자같이 그렇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보르헤스보다 37살이나 어렸어. 보레스는 자녀도 없어, 아내도 없어. 그런데 보레스 챙겨주고 이러니까 사실상 뭐야, 뭐 아내나 다를 바 없지. 결혼 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가 이제 보레스가 죽기 한 몇 달 전, 한 두세 달 전쯤에 87세인가? 아직 89세인가 어디쯤이야. 그때 죽기 더 2달 전에 일생일단의 결단을 내려. 바로 뭐냐, 이 여자가 마리아 코다마라는 여자였었는데 이 37살 아래에 자기의 수석 제자이자 일생에 걸쳐서 조력자? 엄청난 조력자였던 이 여자한테 청혼을 해버려. 여자는 받아들였어. 왜냐? 보르헤스의 뜻을 알았으니까. 서류상 결혼이었던 거야. 이 서류상 결혼에 아르헨티나가 아주 황색 언론에서 센세이션했겠네. 지지고 볶았지. 전 세계적으로도 웃겼지. 이해할 수 없다. 죽기 직전에 발악을 하는구나. 발악하는구나. 그러나 보르헤스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 거야.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여자한테 다 주는 거야. 왜? 보레스 인생에 이 여자만큼 조력자가 없어.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서 만약 엘사한테 재산이 가잖아? 그러면 사치품으로 흥청망청 사라질 거야. 전처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럼 빨랑 아내를 들여야 한다. 어떤 아내?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나의 지적 문화적 유산을 지켜가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자. 적임자가 필요했던 거야.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거야. 마리아 코다마라는 37살의 이 여자. 가뜩이나 이 결혼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였지만 이 보레스가 두세 달만 죽고 나서 미망인이 됐잖아. 이 마리아 코다마는 보레스 재단을 세워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보레스 활동을 하고 있어. 세미나나 그리고 한국에도 최근에 온 적이 있어. 보레스의 사후에 저작권 이슈는 당연히 발생했습니다. 그것 또한 마리아 코다마가 전부 다 보레스 재단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적임자였던 거죠.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군가를 내 옆에 합법적으로 두는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보르헤스란 이 작가의 경우는 그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둘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결혼으로 정의하고 막판에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개그맨 이상준 씨도 어느 시점에서는 빼앗기는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임자한테 내 거를 잘 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재산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잠시 내 손에 맡겨진 것 뿐입니다. 빼앗기는 것을 걱정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내 손에 쥐고 있는 동안은 내 거니까. 내가 죽기 전까진.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누군가한테는 잘 줘야 돼요. 그것도 전부 다. 이 보르헤스라는 작가분께서 남기신 말 중에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재앙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 헛개비를 똑같이 취급해야 해요. 라는 문장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죠. 빼앗기거나 아니면 다 주거나, 대신에 다 줄 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적임자에게. 보르헤스에게 마리아 코다마는 왜 적임자였을까요? 보르헤스가 50대 장년 시절에 마리아 코다마는 16살 소녀 나이의 문학도였고 보르헤스를 스승으로 삼아 함께 문학 공부를 해왔고 보르헤스 어머니가 돌아간 후 10여 년 동안 맹인 노인인 보르헤스를 돌봤습니다. 마리아 코다마가 보르헤스와 함께 해온 삶은 무려 34년이란 세월이었던 거죠. 보르헤스의 문학을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보르헤스란 사람을 잘 이해하고 평생 함께하며 도운 마리아 코다마는 보르헤스에게 있어 유일한 내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되는 적임자였습니다. 적임자는 내 것은 너희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건 쉬운 자격이 아닌 거죠. 증명이 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보르헤스는 적임자인 마리아 코다마에게 청혼하여 법적 배우자, 즉 아내로 승격하여 그의 모든 것을 준 것이었어요. 적임자를 찾아냄으로써 보르헤스는 자신의 생을 잘 마무리하고 적임자인 마리아 코다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줌으로써 보르헤스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코다마가 보르헤스를 기리고 나아가 보르헤스 재단 활동을 하니까요. 마리아 코다마는 보르헤스 재단 활동을 하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적임자를 찾아 계승시킬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거죠. 보르헤스의 사후에도 그의 지적 유산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적임자를 찾는다는 게 내 옆에 있는 바로 가족이라면 그건 정말 운도 좋고 행복한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적임자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린 죽어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보르헤스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